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2차 전지는 더 빠질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빠질 때마다 과감하게 더 매수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에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해당 산업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셔서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2023년도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 혹은 두산,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AI, 로봇, 국내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핵심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해당 산업들의 핵심적인 포인트부터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표들과 정부 지원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요청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사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 업체 대표들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투자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양산 투자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번에 이 G7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반도체에 대한 협력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방문을 했고요.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주재한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 외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초대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실 바이든이 경제를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드디어 7만 전자를 찍냐라는 개미들의 화색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들의 상승과 업황 개성의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강세로 연결이 됐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이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마이크론한테 투자를 요청했는데 미국 마이크론은 일본 히로시마 현에다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도입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죠. 즉 마이크론의 투자와 엔비디아의 이런 그래픽카드 출시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제조사와 고객사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종은 재고가 감소할 거고 거기에 따른 가격 하락이 둔화가 되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즉 반도체 쪽에서 투자에 대한 거나 신제품에 대한 거나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가장 문제로 주목받았던 이 반도체에 대한 재고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재고가
32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재고 자산이 지난해 말 29조 원보다 2조 9천억 원이 증가한 31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3조 원에 가깝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재고가 쌓일 것이다. 하반기에 3분기에 4분기에도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 4월에 적극적인 감산에 들어간 삼성전자가 재고 감소 효과가 올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부터 감소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PC의 OEM 업체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북미 서버 같은 경우에는 DDR5 중심으로 구매 문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감소에 대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소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20%의 공급을 축소하는 효과만으로도 D램과 낸드에 대한 수급은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감산 효과만 제대로 나와준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평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지금 단순히 이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귀국이 상당히 늦었죠. 미국에서 머문 22일이 있는데 2014년 내 경영 전면에 나선 이래로 역대 최장 기간에 대한 해외 출장이었고요. 이 해외 출장 기간 동안 뭐 했냐? 오가논, 플래그십 파이어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해서 2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만난 기업들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고객들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출장을 뭐라고 부르냐? 삼성의 미래 전략, 뉴 삼성 비전 기틀을 다지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도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 전장용 반도체, 차세대 통신 그리고 바이오까지 사실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이번 미팅을 통해서 이 미래 성장 사업의 분야에 리더들을 만나서 중장기 비전을 공유를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출장을 가장 길게 가져간 만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났죠. 이 회장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머스크 CEO와 같이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히 말하자면은 테슬라는 지금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AP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설계에 대한 생산을 누가 하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반도체 일부 IP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삼성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 반도체라는 공동 미래 먹거리인 만큼 추가적인 협력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테슬라와만 손잡은 게 아니라 모빌 아이의 고성능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을 따내면서 전장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AI에 대한 반도체도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장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반도체 공동 개발을 진행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나왔죠. 삼성의 두뇌를 단 자율주행차 수원에서 강릉까지 혼자 달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수원에서 강릉까지 운전자 무개입 주행 시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서에 더해서 자율주행 차용 두뇌까지 개발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히면서 전장 사업에 역량을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단 5년, 거의 6년이죠. 5년에서 6년 만에 거둔 성과로 상당히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줬고요. 이게 레벨 4 정도입니다. 지금 레벨 3가 나오네 많이 하고 있는데 레벨 4 단계까지 현재 개발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개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단순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급이 집중된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사실 어떠한 강점이 필요해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강세가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에 나온 12나노 반도체 최초 양산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18일에 삼성전자는 12나노급 공정으로 16GB에 대한 DDR5 5세대 D램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12나노급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에 대비해서 생산성도 20%나 높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비 전력이 23%나 개선됐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력 운영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12나노에 대한 12나노급에 대한 반도체는 사실 지난해 마이크론이 먼저 5세대 D램을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업계에서는 이 마이크론이 만든 5세대 D램 개발은 사실상 10나노급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12나노급 D램 같은 경우에는 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1초에 30GB에 대한 용량의 초고화질 UHD에 대한 영화를 2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용량에 대한 영화를 2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고, 이 D램 라인업을 확장을 하면은 당연히 AI나 아니면 미래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분야들에서 다양한 응용처의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열광하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DDR5가 많이 팔린다고 과연 좋겠냐? 상당히 좋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요 둔화와 과잉 생산으로 하락하고 있죠. DDR4가. 그 가운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오르고 있는 흐름이고요. AI에 대한 서버에 들어가는 신제품, 이 128기가에 대한 DDR5 같은 경우에는 기존 64기가에 대한 DDR4보다도 10배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주문 요청이 들어오면은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주문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AI에 대한 산업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DDR5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전체 물량의 10% 정도에서 2분기에는 20%를 넘어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까지 넘어가면은 30%에서 40%까지 확대가 가능한데, 이러한 확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한 투자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반도체의 강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자, 제가 대충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5월 19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률인데 압도적이죠. 사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 상승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도 5월 달을 넘어서 6월 달, 7월 달까지도 그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초부터 AI, 로봇, 2차 전지, 그 다음이 자동차랑 부품주 그리고 엔터까지 연결이 됐죠. 거기에 왔던 흐름들이 지금 반도체까지 넘어온 거고요. 그 연속적인 강세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투자들이 많이 버텼던 이 반도체 관련주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돈이 쓸어 들어가고 있고요. 챗 GPT 열풍으로 강세를 보인 엔비디아 등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낮았죠. 거기에 따른 메리트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게 2차 전지 열풍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루에 거래대금이 막 20조, 30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거래대금이 전부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시장에 현재 몰려 있는데 그 투자금들이 연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GPU만큼이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D램과 낸드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지난주에 오르고 끝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올해 AI,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주들에 이어서 반도체의 연속적인 강세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지금부터라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평가 종목을 2개 준비해 왔습니다. 그 2개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에 적용될 원자층 증착 장비 가이던스 시리즈를 미국과 대만 기업에 납품할 예정이고요. 이 전 세계 ALD 이게 바로 원자 증착 장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의 10%에 대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향상이 함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사업까지 다각화에 따른 강점이 있어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OLED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LG 디스플레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받았고요. 거기에 더해 최근 친환경과 연결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도 같이 사업의 다각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 마이크로2 나노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정밀 기계, 이걸 MEMS라고 부르는데 MEMS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테스트 핵심 부품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D램, EDS용과 비메모리 프로브 카드 개발을 통해서 신규 매출 창출 가능성 및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매출을 여러 방면으로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종목은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인데 청약에서 3조가 들어왔고요. 청약 경쟁률이 1600대 1이 나온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크게 나왔지만 그 속에서 악성 매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즉 해당 종목도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힘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물론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마이크로2 나노를 보시면 되시겠고요. 나는 올해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면은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반도체에 관련돼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폐배터리, AI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것도 나는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하면 또 광고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설치 후에 어플리케이션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시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정리되어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이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급등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갔고 관련된 종목은 어떠한 재료가 있는 건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떠한 산업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래산업,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반도체의 저평가 종목군들 꼭 확인하셔서 투자로 수익이 크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